지성은 정말로 유연하지만 동시에 융통성이 없다. 당신이 지성을 위해 하나의 경로를 만든다면 그것을 바꾸기 전까지는 습관적으로 그 경로를 따를 것이다. 이것에 대해 나는 이미 자세히 논의한 바 있다. 그렇다고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앞에서 소개한 첫 번째 원칙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자아의 차원에 접촉하기만 하면 지성이 우리를 위해 나머지 일을 처리할 것이다. 초월의 과정에서는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난다. 내가 앞장에서 말한 것처럼 명상가들은 명상을 통해 굉장한 도움을 받는데 과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당황해서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한다. 초월할 때 당신은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은 무언가를 하고 있다. 우파니샤드의 유명한 구절을 이렇게 말한다. 그것을 알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을 알게 되리라. 이것이 초월이 이루어내는 일이다. 그것은 자아에 자각의 빛을 비춰서 자아를 알게 하고 그러면 자연히 나머지를 알아서 한다. 당신의 뇌와 중추신경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효율적으로 매 순간 수십억 가지 생리적인 기능을 조절하고 있다. 처음에 최상의 조건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자동으로 더욱 잘 기능할 것이다. 집단 의식의 차원에서 작용하는 당신의 가장 깊은 믿음은 당신이 오감을 통해 받아들인 실제를 완벽하게 통제한다. 처음에 최상의 조건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또한 더욱 일관되고 지적이고 진화한 실제를 자동으로 만들 것이다. 이것은 인류가 의식을 가진 이래로 위대한 지혜의 전통들이 전해주었던 이야기를 현대의 언어로 설명한 것이다. 즉 당신의 자아를 알면 자연의 모든 것이 당신 것이 된다. 이제 명상 체험이 무엇인지 더욱 자세히 살펴보자. 생리학적으로 명상은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가운데 깨어있는 상태를 묘사할 수 있다. 이것은 몸은 쉬고 마음은 깨어있는 상태를 뜻한다. 명상에 대해서 매우 자세히 연구한 사람들은 명상이란 의식이 분리된 상태라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명상에 빠져 있을 때 중추신경계는 우리가 깨어있거나 꿈을 꾸거나 잠을 잘 때와는 다르게 기능한다. 이런 차이는 상급 명상자들에 대한 연구에서 더욱 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명상 수행을 하는 동안 그들의 호흡은 깨어있는 상태보다 훨씬 가늘어지고 뇌파는 전체적으로 독특한 패턴이 지속되며 피 속의 이산화탄소 수치도 명상 전에 심리학자들이 측정한 것과 매우 다르다. 이것은 자아가 깨어있고 잠을 자고 꿈꾸는 것을 넘어선다는 고대 인도의 베다 문헌의 말을 입증하고 있다. 하지만 넘어선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명상에 대한 가장 심각하고 일반적인 오해 중 하나는 그것이 사람을 실제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다. 때로는 자아를 초월한다는 말도 사용되지만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다. 명상은 당신이 자아로 더 가까이 가게 해준다. 당신은 단지 잡다하게 떠오르는 생각과 습관적인 스트레스 반응으로부터 멀어질 뿐이다. 성인들이 좁은 자아를 떠나 큰 자아에 이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 자신의 개성을 남겨두고 떠나라는 뜻이 아니다. 자아는 우리의 지성이다. 작은 자아를 큰 자아와 교환하는 것은 지성의 작은 기능을 무한한 기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천재는 더 큰 자이다. 메슬로는 사람들이 절정의 경험을 할 때 신이 된 듯한 느낌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때 그 사람은 작은 지성이 갑자기 무한히 확장될 수 있음을 깨닫고 자각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목격한다. 생각을 넘어서는 것은 상당히 기계적인 과정이다. 원초적인 소리 명상에서 우리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소리나 만트라를 이용해서 자각이 더욱 미묘한 생각의 차원에 이르게 한다. 이 소리들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임이 입증되었다. 자각은 모든 생각이 흐려지거나 멀리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더욱 미묘한 차원으로 들어간다. 자각이 깊어지면서 자신이 미묘한 사고의 차원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때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몸, 마음의 기능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생각은 단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더욱 넓은 내면의 실제는 수십억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생리적 과정으로 구성된다. 마침내 자각이 고요하고 순수한 의식 상태에 이르면 몸과 마음의 연결이 이루어내는 작용은 최고에 이른다. 이때 무작위적인 일이나 스트레스는 생기지 않는다. 사실 이 상태에서 중추신경계로부터 스트레스가 풀려날 수 있다. 스트레스를 촉진시키는 생리적인 자극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아가 이 차원에 이를 때 생리 기능은 저절로 최고로 발휘된다. 지성의 흐름이 본래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의식은 당신의 신경계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총체적으로 반영한다. 생각들이 저마다 독특하듯이 각각의 방향도 저마다 독특하다. 의식이 높은 차원에 이르되 뇌기능 또한 독특한 차원에 이르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안정될 수가 없다. 처음에 그런 상태는 어떤 생리적인 실제도 갖지 않을 것이다. 사실 초월의 과정 동안 일어나는 모든 것은 생리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실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스스로를 우습게 만들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자각이 확대되고 지성이 흘러갈 새로운 경로를 발견했다고 말하려면 진정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 더 높은 의식. 각각의 의식 상태는 새로운 실제를 창조한다. 하나하나의 상태는 몸, 마음이 기능하는 토대다. 하나의 의식 상태가 무한한 지성의 다른 측면이 작동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중추신경계의 무한한 유연성 덕분에 우리의 지성은 자신의 일부분을 억제하면서 자신의 소망대로 다른 부분이 작동하게 할 수 있다. 잠을 자고 있을 때 당신의 지성은 수면에 필요한 생화학 물질을 활성화시킨다. 깨어 있을 때는 또 다른 생화학 물질을 활성화시킨다. 지성의 가능성에는 어떤 한계도 없지만 한순간에 모두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드러나지 않는다고 실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의식의 다른 상태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닿기만 해도 그것은 완전한 모습으로 거기에 나타난다. 명상이 뿌리 깊은 습관이 될 때 우리는 곧바로 그것을 본다. 명상은 진정 다른 실제라고 불릴 수 있는 의식 상태로 우리를 안내한다. 이것은 깨어있고 꿈을 꾸고 잠을 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상태다. 이 세 가지가
일반적인 의식의 조건인 반면에 명상은 전혀 다른 네 번째 상태로 우리를 유도한다. 뇌의 활동이 완전한 질서를 갖고 쉽게 몸과 조화를 이룰 뿐 아니라 순수한 지성의 흐름이 있는 고요한 자아의식으로 안내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네 번째 의식 상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다. 수면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고 꿈꾸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처럼 물론 우리 모두는 다른 종류의 꿈을 갖고 있고 두 가지 꿈이 같은 경우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명상을 할 때 그런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두 개의 명상 체험이 정확히 같은 경우는 없지만 정신생리학적 연관성에 관한 한 대체로 같은 모습을 띈다. 일정 기간에 걸쳐 명상 수행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때 그 발전 과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자각은 의식의 세 가지 상태에 있지만 늘 자아와의 접촉을 유지한다. 뇌파 판독기로 명상가의 뇌파를 측정해보면 실제로 명상하는 동안 일관되게 나타났던 특징들이 깨어있고 꿈을 꾸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유지된다. 이것이 명상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것은 20에서 30분 후 실제 수행이 끝난 뒤에도 육체의 생리 속에서 지속된다. 다시 말해 지성이 이것을 선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을 집중하면 맑은 정신, 열린 마음, 내면의 고요, 증가된 활력, 그리고 활동 속에서도 유지되는 정신적인 침묵을 느낄 수 있다. 높은 의식 상태에 대한 논의를 마지막으로 자아에 대한 우리의 탐구도 끝이 난다. 이런 상태에 이를 때 사람은 자신만의 실제를 창조할 수 있다. 무한한 지성의 경로들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자연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비, 사랑, 희망, 목적의 성취를 포함해 어떤 생각이 나타나든 그것은 일상의 삶으로 전환된다. 삶은 말할 수 없이 긍정적이고 조화로워진다. 깊은 의식은 자신의 모든 활력과 창조력을 이끌고 삶의 표면으로 떠오른다. 모든 행동은 직관적으로 윤리적인 행위이다. 모든 소망은 자연스럽게 생의 최고 목표를 달성한다. 소망만 갖고 있으면 자연히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높은 의식 상태에 있다는 것은 완전한 지성을 통해 삶을 창조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의 필요성을 분명히 느껴야 한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실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우리의 좋은 의도와 긍정적인 감정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집단 의식의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분노, 증오, 전쟁, 질병, 고통, 그리고 죽음을 갖는데 동의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물려받은 실제가 되었고 우리는 날마다 그 유산을 소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충분히 증명했듯이 변화는 자아의 차원에서만 가능하다. 삶이 더 높은 수준에 맞춰지려면 우리는 그 수준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몸 속에 존재한다. 그것은 더 높은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다. 오늘날 인류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이 상태에 쉽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미 실제를 창조하고 있으며 관심을 약간만 바꾸어 더 높은 의식을 성취하려면 그 실제를 쉽게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성취물로 내세울 만한 실제를 창조할 수 있다. 우리가 날마다 행하는 일상적인 행동들은 아직 올바르지 않다. 그리하여 조용한 살인자, 곧 심장질환과 암이 퍼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증상을 발전시킨 환자들은 스스로를 해치려고 의식적으로 결심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정상적인 생활 방식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들의 많은 행동은 오직 자기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그들의 의식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도 자기 자신이 질병에 책임이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하물며 인류가 느끼는 고통과 전쟁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모든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자각 수준에서 행동한다. 그 행동이 옳든 그르든 좋든 나쁘든 이것은 모두에게 진실이다. 사실 우리가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 우리는 단지 자기 의식의 수준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할 뿐이다. 자신의 존재를 의미 있게 바꾸고 싶다면 의식 수준을 바꾸어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 말하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희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피상적인 차원에서 만족하는 것이다. 실제로 만족을 느끼기도 어렵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이 진실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마음가짐이 아니다. 당신이 자신의 문제를 계속해서 관찰하거나 최선을 다해 충동을 억제하는 것과도 관련이 없다. 오히려 충동이 당신의 실제다. 사실 소망은 더 높은 의식으로 가는 길이다. 소망은 실제의 아버지다. 당신이 소망하는 것은 그저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일 뿐이다. 소망은 당신의 의식을 뚫고 솟아오르는 지성의 충동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오직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당신은 매 순간 소망에 의해 어딘가로 이끌린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근본적인 지정으로 돌아간다. 즉, 당신은 자신에게 좋은 것을 원하고 즐겨야 한다. 몸과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일치시키는 과정은 앞당겨질 수 있다. 깊은 명상 상태에 빠질 때 신경계는 생각을 훨씬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조건을 창조할 수 있다. 생각의 충동은 행동을 직접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소망은 즉각 실현된다. 사실 모든 각성된 생각들은 이렇듯 효과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방식으로 솟아난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나 반대되는 충동으로 인한 어떤 갈등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듯 완벽한 생각은 산스크리트어로 시디스라고 불린다. 마음이 각성된 상태에 이르기 전에도 그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시디스는 고양된 의식 상태에서 실제로 무언가를 하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가능케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걸 발견했다. 시디스는 사랑과 자비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확장시키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또한 모든 감각을 말할 수 없이 순환시켜 가장 멋진 느낌으로 자연을 감상하게 하고 호흡과 육체의 또 다른 기능을 통제함으로써 더욱 편안하게 신진대사가 일어나게 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를 지원하기 위해 자연을 이용한다. 그것은 초월에 이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미래의 기술이다. 깨달음 그 후 높은 의식 상태를 성취하는 것은 높은 진화를 이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높은 의식 상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자세하게 논의하지는 않겠다.
그것은 인간의 경험 중에서 최고의 차원에 있다. 이런 의식을 성취한 사람들은 인류의 안내자이며 인류의 자산으로 여겨지는 고상하고 귀중한 모든 것을 창조한 선구자다. 우리가 의식의 변화를 가져와서 질병과 고통, 폭력과 죽음을 하나의 악몽으로 바꾸고 인간 사회에서 실제하지 못하게 할 때 인간은 자연스럽게 더 높은 단계에 이를 것이다. 이것은 1년 중 봄에 해당되지만 우리는 아직도 겨울 속에 있다. 고양된 의식이 생리적으로 안정될 때 그것은 깨달음으로 불린다. 깨달음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더 이상 어두운 구석이 없다는 뜻이다. 깨달음을 얻을 때 지성의 기능을 방해하고 병을 일으키게 하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장애는 사라진다. 한때 어둠이 있던 곳에 지금은 빛이 있다. 사랑, 건강, 행복, 그리고 창조를 느끼는 최고의 순간에 우리는 이미 깨달음을 얻는다. 우리는 깨닫기 위해 어떤 새로운 능력을 가질 필요가 없다. 단지 몸, 마음의 관련성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자연히 길을 내놓도록 놓아두면 된다. 의식이 높은 차원으로 진입해서 충분한 기간 동안 순환되면 우리의 감각이 보고 만지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워진다. 서로 화합하는 상태에서 삶의 전체성이 생생히 살아나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것을 일상 속에서 누리게 된다. 이런 가능성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자신의 삶에 막대한 해를 끼쳤다. 오래된 실제가 우리를 위협하면서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해를 입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래된 실제는 영원하지 않다. 그것은 집단적인 차원에서 변하고 있으며 완전히 새롭고 더 나은 것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우리는 마지막 장에서 그 증거를 조사할 것이다. 그것은 모두가 하나가 되는 비전이다.